혹시 앞쪽에서 풀다가 잘 안 된 거 질문 몇 개 받고 지나갑시다. 질문 있으면 페이지하고 번호 얘기하시면 됩니다. 질문이니 복소수 괜찮고 37페이지 5번 자 한번 보자. 37페이지 5번 문제 자 fn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n 더하기 1에 in승에다가 n에 i의 n 더하기 1승이 짜져 있는 상태 n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일단 기억 한번 확인해 볼까요? f2n하고 f에 2n 빼기 1을 빼줘 보래. 자 계산 한번 해볼까? f2n 대입하면 2n 더하기 1에 i의 2n 더하기 1이 되겠다. 2n이 되죠. 빼기 2n 곱하기 i의 2n 더하기 1 그리고 얘를 뺄 거니까 얘 대입해주면 앞에가 2n이 되죠. 그리고 i의 2n 빼기 1이 될 거고 뒤에가 2n 빼기 1에 i의 2n승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뭐 가지고 구분을 둬야 될까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의 n승 아니야? 맞니? 이거는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i가 한 번 더 곱해진 거지. 자 지금 i의 거듭조곱이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몇 개 규칙을 이루? 4개 규칙을 이루잖아. 근데 이미 짝수 홀수로 구분되어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미 2개 규칙이 나온 거거든. 그럼 여기서 n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 여기서 원래 n을 4의 배수를 기준으로도 놔야 되지만 이미 짝풀로 기준이 돼 있으니까 얘를 2가지로 나눠서 보면 돼. n이 2k일 때는 n이 2k 마이너스 1일 때 짝수 홀수로 구분하면 이미 4의 배수로 구분을 했단 얘기야. 2의 배수로 구분을 했고 2의 배수로 다시 구분했으니까. 자 그럼 이거일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4k 더하기 1에 i의 4k승 빼기 4k 곱하기 i의 4k 더하기 1이 되죠. 밑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k에 i의 4k 빼기 1 더하기 4k 빼기 1에 i의 4k가 될 거예요. 됐니? 그럼 얘네들은 1 되는 거 맞아? i 4제곱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i만 남는 거 맞니? 이거는 몇 승하고 같은 거야? 빼기 1이니까 더하기 3개월과 같은 거지. 그럼 i 세제곱과 같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i로 바뀌겠다.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위에서 4k 더하기 1과 4k i가 남고요. 밑에 거에서는 더하기 4k i가 되고 더하기 4k 빼기 1이 될 거야. 그럼 없을 거 없애고 계산하면은 8k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앞에서 2k를 n이라고 봤으니까 얘 뭐가 되는 거니? 4n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2k 빼기 1 대입해볼게. 그러면은 위에다 대입하면 4k 빼기 1에 i의 4k 빼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k 빼기 2에 i의 4k 빼기 1 나올 거야. 밑에다 대입하면은 4k 빼기 2에 i의 4k 빼기 3 나오죠. 더하기
4k 빼기 3에 i의 4k 빼기 2가 될 거야. 그럼 빼기 2는 더하기 2계열과 빼기 2는 더하기 3계열, 빼기 3은 더하기 1계열, 얘는 더하기 2계열과 같은 거니까 얘는 i 제곱과 같은 거고 i 세제곱 i 제곱과 같죠. 그럼 계산하면은 i 제곱이니까 부가 바뀌지. 얘는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4k 마이너스 2의 i가 될 거다. 얘는 그냥 i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의 i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5 바꿔주면 되죠. 그럼 위의 계산처럼 얘랑 얘가 없어질 거야. 그럼 남은 거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8k와 더하기 4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2k 대신에 다시 뭐를 넣으면 되니까? n 더하기 1을 넣으면 되니까 얘가 뭐로 바뀌니? 8k가 2k가 n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4배한 거 4n 더하기 4가 될 거야. 마이너스 곱해서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n이 되지. 그럼 얘는 뭐야? 4n이거나 마이너스 4n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데 결론이 뭐라고 돼 있어? 실수냐? 그럼 둘 다 실수지.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그래서 기억된 큐브. 그럼 니은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란 얘기고 디귿도 계산해보란 얘기잖아. 괜찮겠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야. 그냥 귀찮은 문제. 좀 규칙을 좀 빨리 찾으면 좋은 문제가 될 거야. 또 다른 거는 옥소수 문제에서 있게한 무조건. 응? 그래가지고 있게한. 어떤 거? 26페이지 26페이지에 7번. 오히려 이런 문제가 오답이 많이 나와. 자, 26페이지 7번. 쉬운 문제 같지만 은근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억부터 정확하게 판단해보자. 자, 실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i가 0이면 무슨 뜻이야?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이 돼 있는 x가 실수부고 y가 허수부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이기 위한 조건은 뭐니?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 돼야지만 0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x 곱하기 y가 0이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서 이걸로 갈 수 있니? 라고 묻는 거니까 땡큐가 되는 거지. 기억. 자, 니은 한번 보자. 이번에는 정수 xy야. 정수도 실수의 일부니까. 자, x 더하기 yi가 0이면 실수부, 허수부가 모두 0 돼야 되니까 x가 0이고 y가 0이다 라고 일단은 말을 해야 되고 얘를 이용해서 x가 y하고 같은지 확인되니? 라는 질문이지? 그러면은 x, y 같은 거 맞죠? 그래서 땡큐. 자, 디귿. 자, 이번에는 알파 베타가 복소수야. 복소수 알파 베타. 그럼 이 알파도 a 더하기 bi 꼴로 베타도 p 더하기 qi 꼴로 실수부와 허수부를 모두 갖고 있는 거다라고 설정을 해야 돼. 근데 알파 제곱이 실수면 베타는 왜 있었니? 알파 제곱이 실수면 자, 내가 복소수 구분을 몇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 아니지. 실수와 허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제곱의 특징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지. 알파가 실수면 제곱하면 0 이상, 알파가 순허수면 제곱하면 음수, 알파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면 제곱했을 때 허수가 된다고 그랬지. 근데 제곱해서 실수다라는 말은 뭐를 뜻하는 거야?
실수거나 순허수였던 걸 얘기하는 거지. 네. 근데 결론이 뭐래? 알파가 실수만 있느냐, 이것만 있느냐, 순허수도 있더라. 그래서 거짓. 리을. 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복소수 알파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면 무슨 뜻이야? 방금처럼 A 더하기 BI, P 더하기 QI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려면 알파 베타가 무슨 수여야 돼? 알파 베타가 무슨 수여야지 이걸로 제곱해서 더해서 0 되는 성질은 실수가 갖고 있는 성질 아니야? 얘가 실수면 되는데 얘가 복소수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는 못하는 거지. 이거 외에도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리을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0이면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냐. 자, 이거는 무슨 성질이야? 이건 복소수 성질이지. 모든 수의 성질이잖아. 0 되는 성질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거밖에 없어. 0 나오게 하는 복소수는 0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이해됐어? 이거는 그냥 모든 수의 성질이라서 땡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비읍.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i가 0이래.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실수부 허수부 역할을 해 못해? 못하지. 왜냐면 얘네들이 실수해야지만 실수부 허수부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얘 가지고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다 라고 말하려면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 근데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시옷.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 i가 베타 더하기 알파 i랑 같답니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 거였느냐 라는 질문이야.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자. 얘를 A 더하기 BI, 얘를 P 더하기 QI 라고 설정을 해봐. 자, 그러면 이 왼쪽에 계산하면 i를 곱할 거니까 A 빼기 Q가 실수부고 B 더하기 P가 허수부가 될 겁니다. 자, 이 뒤에 거 계산 한번 해볼까? 얘가 P 더하기 QI였지? 알파가 A 더하기 BI인데 여기다가 I를 곱할 예정이야. 실수부 계산해보자. 이쪽에 실수부 P 빼기 B죠? 허수부 계산하면 Q 더하기 A의 I가 됩니다. 자, 얘네들이 같대. 무슨 뜻이야?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돼. 그럼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P 더하기 Q랑 같답니다. 자, 얘랑 얘가 같아야 돼. 그 말은 A 빼기 B가 P 빼기 Q랑 같아야 돼. 자, 일단 식이 많으니까 두 식을 한번 더해보자. 더해보면 뭐랑 뭐가 같은 거야? 2A랑 2P랑 같아서 A랑 P랑 같게 되네. 자, 위에서 아래를 이제는 빼볼 거야. 빼보면 2B, 2Q가 돼서 B는 Q가 되네. 결론이 뭐야? 알파하고 베타가 A 더하기 BI, P 더하기 QI가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땡큐. 되셨나? 이건 계산으로 봐야 돼?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봐도 되겠다. 자,
자, 알파 더하기 베타 i와 베타 더하기 알파 i가 같았어. 자, 알파 i 넘어가고 베타 i 넘어올 거야. 그 알파 묶어내. 그럼 1 빼기 i 되는 거 맞니? 베타 묶어내. 1 빼기 i 되는 거 맞니? 자, 그랬더니 뭐야? 1 빼기 i는 약분되는 거 맞니? 그 결론이 뭐야? 알파는 베타와 같다. 이해됐어? 그냥 복소수라고 하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푸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됐어? 정리를 꼭 a 더하기 bi, p 더하기 qi 그렇게 놓고서 하려고 하지는 마라. 그게 오히려 돌아가는 풀이가 나올 수도 있다. 다른 거는 괜찮고. 자,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자. 잘 시험범위 어디까지? 어디? 시험범위. 학교? 학교 시험범위 보통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나갈 거야. 느리면 2차 함수까지인데 2차 함수까지 나가게 되면 기말고사 범위가 너무 많아져. 이거 다음에가 여러 가지 방부등식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는 아마 선생님들이 나가려고 할 거야. 좀 빨리 나가면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도 나갈 수는 있는데 그거는 보통 5월 중순에 5월 초에 시험 범위가 결정됐을 때 시험 기간이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다 들어가고 4월 말경에 시험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통은 여러 가지 방정식 좀 빨리 나가면 아니면은 그냥 2차 함수까지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2차 함수까지면은 시험 범위가 좀 적어요. 기말고사 때 조금 고생하게 돼. 이게 잠시만요. 됐니? 자, 그럼 오늘 설명할 개념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이론이고 뭐 중학교 때부터도 다 하고 왔으니까 2차 방정식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네. 단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조건이 엄밀해진다. 중학교 때는 무조건적인 성질을 썼다면 고등학교 때는 좀 조건이 들어간 성질을 쓰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리고 2차 방정식 뭐 풀이법이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하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게 되는 게 가장 빠르겠지. 뭐 완전 제곱으로 변형하는 방식에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로 할 거는 당연히 근을 구하는 과정인데 이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수분해냐 뭐가 더 빠르냐는 질문이지. 아니면은 근해 공식이냐 이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될 거고 근해 공식은 무조건 사용이 가능해. 저거 중학교 때랑 똑같다.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항상 사용 가능하다. 조건 없이. 네, 중학교 때처럼 생각하고 풀면 되고. 자, 그럼 이 근을 구하고 나서 이제 너네들이 근과 계수 관계로 가게 될 거예요. 뭐 판별식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너네가 조심할 게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도 무조건 성립을 해.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 2차 방정식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이고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분의 곱 a분의 c 이거는 그냥 똑같이 사용을 할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너네들이 근과 계수 관계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다.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구분하고 출발이에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먼저 하기 전에 판별식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근각에서 관계부터 먼저 가자. 자, 그럼 판별식을 항상 사용을 해놓고 근각에서 관계를 적용해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실수해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 이거부터 구분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실근인 경우 이때는 반드시 뭘 확인하고 가야 되냐면 두 근의 부호를 확인해 줘야 돼. 이것 때문에 너네가 더 많이 틀려와. 자, 이 근각에서 관계는 그냥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하고 같이 변형을 한다는 얘기지. 그것 때문에 너네가 틀려와. 조심해. 두 근의 부호를 확인으로 적용할 건데 특히 뭐가 보이느냐?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가 보이는 경우에. 다른 거보다. 뭐 알파제곱 베타제곱 그런 건 상관없어. 근데 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보이는 경우에는 얘가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두 근의 부호를 확인을 해라. 왜 그럴까? 이유가 뭐야?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음수면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곱했을 때 합치면 뭐랑 같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루트 알파 베타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그러면은 얘를 확인하고 간다. 자, 이거 확인하는 거는 결국은 뭐랑 같은 이론이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실근 조건 맞아 안 맞아? 거기에다가 두 근의 합이 음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나오면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걸 이용해서 너네들한테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 알겠니? 답이 전혀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항상 조심을 해. 이것 때문에 틀려오니까. 물론 이건 고1 때 외에는 장난질 안 칩니다. 알겠지? 이게 중간고사 때만 조심을 해.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안 나와. 자, 세 번째. 판별식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 판별식이라는 게 이제 서술형에서 쓰다 보면 너네들이 D라는 기호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냐.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D라는 기호를 쓰는 게 판별식 외에는 없어서 저 기호는 정확하게 그냥 정해진 거라. 그냥 판별식 D라고 말하면 그냥 판별식을 의미해. 원칙적으로는. 근데 일부 까탈스러운 선생님들이 서술형에서 이거를 안 쓰면 이런 말이야. 만약에 2x제곱 더하기 ax 빼기 2는 0이다. 자, 얘에서 서술형이야. 정신 차려. 서술형인데 내가 d는 a제곱 더하기 16이라고 말을 했어. 상관없지 원래. d가 판별식을 의미하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감점을 했어. 작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감점을 했느냐? d가 뭔데? 왜 판별식이라고 얘기 안 해주는데? 하고서 감점을 해서 1점을. 그래서 작년에 억울한 일을 좀 많이 당했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판별식을 D라 하자. 이 한 문장. 알겠니? 자, 문장 다 안 써도 돼. 판별식 땡땡 D 됐어? 이퀄 A제곱 더하기 16 그럼 괜찮아. 됐니? 이 세 글자 그냥 써줘. 그냥 억울하게 1점 깎이지 말고. 알겠지? 우리는 깎는 게 잘못인 건데 깎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자, 그럼 판별식 D냐 아니면 짝수 판별식이냐? 자, 너네가 알고 있는 판별식은 중학교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얘는 조건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해. 얘는 조건이 필요하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야. 자,
A가 0이 아니야. 그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지. 자, 얘의 판별식을 D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D가 판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식이 될 수 있는지 묻는 거야. A, B, C는 무슨 수야 지금?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실수. 아니지. 너네가 실수밖에 안 배웠니? 복수. 복수수지. 조건이 없으면 모든 수를 뜻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여기서 조건이 없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고 A하고 B하고 C는 조건이 없으니까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복소수라는 관점이야. 그럼 여기에서 B제곱 빼기 4AC라는 값은 얘는 존재는 해. 근해 공식에 의해서. 맞아 안 맞아? 하지만 얘는 존재는 하지만 얘가 뭐를 못해? 판별하는 식의 역할을 못해. 되냐? 그럼 얘는 판별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A, B, C가 아무 조건이 없으면 판별식의 역할을 못하는구나. 그럼 얘가 판별식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정확하게 고등과정에서 판별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이 아니야. 단순하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아니라 이 추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단 A, B, C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실수라는 조건이 보여야 판별식을 사용하게 돼 있다. 이 조건 없으면 판별식 사용 못해. 알겠니? 복수요. 복소수면 판별식 못 쓴다니까. 이 조건만으로 이 조건이 있어야 얘의 판별식 D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야. 됐어?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별식을 써라. 자,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세 가지로 구분을 나누게 돼 있지.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자, D가 0보다 클 때 뭐라고 불러? 서로 다른 몇 개, 두 개의 무슨 근? 실수근을 갖는다. 맞니? 자, 이때를 너네들이 중근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서로 같은 두 개의 실수근을 갖는다. 됐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냥 중근이 아니라 실근인 중근 갖는다 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중근 아니야. 알겠어? 허근인 중근도 있어서 그래. x 빼기 i 전체 제곱. 그럼 근이 뭐야? i 맞냐 안 맞냐? 중근이라고 해서 실근이라는 보장을 못해. 알겠니?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갖는다 라고 정확하게 조건을 얘기해줘. 자, 이랬을 때 얘네 둘을 묶어서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 얘네 둘을 묶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슨 근 가질? 실근 가질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됐냐?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판별식에 대한 얘기. 뭐 여기는 원리적인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계산 과정에서 정확하게 찾아가는 내용으로 빠지게 될 거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저기까지 가면은 판별식하고 근각에서의 관계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거야.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풀이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확장되는 이론이 이 이론이 나옵니다. 혈례근이라는 거. 근데 이 혈례근은 근각에서 관계하고 근각계수 관계하고 같이 적용이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귀찮아지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호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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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방정식
혈렉은 이론부터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호가 포함된 2차 방정식까지 진행을 하면 2차 방정식 이론이 완성이 되죠. 자, 혈렉은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에 있을 때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그래서 유리개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실수개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이럴 때는 유리개수 방정식 이때는 실수개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는 0은 아니야. 그럼 일단 이 첫 번째 조건은 a하고 b하고 c가 유리수 범위 안에 있을 때지. 정수여도 되고 유리수여도 되고. 두 번째 조건은 a하고 b하고 c가 실수 범위 안에 있을 때죠. 유리수, 무리수 상관없이 정수여도 상관없이. 자, 이 경우에 한 근이 무슨 수면? 무리수면 뭐를 갖는다? 혈렉은 갖는다. 이 경우에는 한 근이 허수면 혈렉은 갖는다. 실수계수 방정식과 허근이 맞물리는 거고 유리계수 방정식은 무리수랑 맞물리는 거다. 이거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거는 근과 계수 관계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문제가 조금 빠르게 해결이 될 거야. 여기에는 근과 계수 관계가 같이 적용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요새는 잘 안 쓰여. 교과 과정에서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쪽이라 여러 가지 기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잘 안 쓰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기도 해서 첫 번째 기호는 절대값 기호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경우다. 근데 이쪽은 잘 안 내려고 하는 쪽이야.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쪽이 맞아. 이쪽은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쪽이다. 근데 이쪽은 아직은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절대값 기호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나오면 그냥 풀면 되는데 어렵게 나오면은 반드시 그래프 이용해야 돼. 절대값 기호가 보이면 절대값 기호의 그래프 얘를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고 그냥 절대값 기호 그래프를 그리는 빠른 방식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참고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얘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 자,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들어줄게. 한 개 필요한 게 아니라서. 자, x 빼기 1 x 빼기 3 2x 빼기 1 이퀄 4 이거 풀어보래. 그냥 숫자 좀 더 키울까? 8. 자, 이거 풀면 너네들은 절대값 기호를 다 풀어가지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건데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어차피 절대값을 떼면 뿔마가 붙는 것 뿐이잖아. 그럼 계산하면 다 1차식 맞아 안 맞아? 최대 1차식.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든 얘는 최대 1차식이야. 맞니?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든 최대 1차식이야. 그 말은 뭐야? 범위별로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라고. 범위별로 직선이 나온다. 됐니? 그럼 얘에서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이래. 1과 3과 지금 얘는 어디 기준이니? 2분의 1을 기준으로 함수값 찍어주면 돼. 그럼 2분의 1 대입해서 함수값 구해보면 얼마 나오냐? 2분의 1 대입하면 0 되고 마이너스 2분의 5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3 나오는 거 맞니? 맞아 안 맞아? 그럼 2분의 1 때 3 지난다. 자 1 대입해보자. 0 되고 2 되고 1 될 거야? 얼마 나오니? 또 3 나오니? 자 3 대입해볼 거야. 2 되고 0 되고 5 나오네. 자, 그러면은 7? 에이? 맞지? 그럼 7은 저 위에 있겠지.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구간 사이가 연결되면 돼. 직선끼리. 자 그럼 어디를 찾아주면 되느냐? 0 대입해서 연결할 직선 찾아주면 돼. 자 0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5 나오죠? 그럼 얘네들 연결한 직선이 나와. 그 다음은 4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그럼 또 뭔가 직선이 나올 거야. 됐어? 네. 그럼 얘가 8과 같게 되는 8 나오는 라인은 파란색과 파란색이 교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이쪽 파란색은 죄다 음수일 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다 마이너스로 바꿔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8 계산하면 돼. 네. 이쪽 파란색은 뭐겠니? 죄다 양수일 때지. 절대값 안에가 죄다 양수일 때.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4x 빼기 5가 나올 거고 얘가 8 되는 x값 구하면 된다고.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2차 식에서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은 그건 함수 그래프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 시간 해야 될 겁니다. 되셨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너네가 알아야 되는 2차 방정식 이론인데 어차피 중학교 때 거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단지 명칭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건이 좀 더 필수 조건이 들어가는 것 뿐이다. 아무 때나 쓰는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켤레근 관계가 새롭게 등장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돼. 켤레근은 항상 무리수가 근이면 개수가 유리수인지 확인하면 되고 허수가 주어지면 개수가 실수인지 확인하고 나서 켤레근 관계를 적용한다. 그리고 근과계수 관계하고 같이 한 번에 쓰인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얘네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48페이지 01번. 자 주어진 방정식 x 빼기 1의 제곱 빼기 루트 x 빼기 1의 제곱 얘가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5하고 같대. 자 얘의 해를 구해보래. 자 단순하게 너네가 생각해보면 얘는 뭐랑 같니? 절대값 x 빼기 1 맞니? 네. 자 왼쪽으로 넘어올 거야. 그럼 x 빼기 1의 제곱 빼기 2배의 절대값 x 빼기 1과 빼기 5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 풀이법에 의해서 x 범위별로 나눠가지고 푸는 거지. 네. 그럼 첫 번째 범위는 절대값 안에가 0 이상인 경우, 두 번째는 1 미만인 경우. 자 이때 풀어볼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빼기 2x 더하기 2 빼기 5가 될 거야. 이때는 x 빼기 1의 제곱과 더하기 2x 빼기 2 빼기 5는
0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푼 해 중에는 뭐인 것만 골라내야 돼? 1 이상인 것만 골라내야 되고 얘 풀어서 해 구하면 1보다 작은 애만 골라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한 개 나오겠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을까? x 빼기 1이 똑같이 보이지 않니? 네. 이걸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제곱할 거니까 여기 절대값 있어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절대값 x 빼기 1이 똑같이 보이니까 얘를 라지 x로 가도 되지 않겠어? 그럼 저 방정식이 뭐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겠네. 자, 절대값의 성질은 제곱의 성질과 같으니까 얘는 무슨 수가 못 나와? 음수가 못 나오죠? 맞아 안 맞아? 0 이상만 나오게 될 거야. 자, 이거 무슨 분 같니? 두 분의 합이 2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5잖아. 두 분 합이 네, 네. 2고 두 분 곱이 마이너스 5잖아. 네. 자, 판별식 써보면 6 나오잖아. 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아? 네. 곱이 합이 양수고 곱이 음수야. 무슨 뜻이야? 부호가 반대인 거 맞아? 합이 양수고 곱이 음수니까 부호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거 맞아? 네. 그럼 양수근 하나와 음수근 하나 갖는 거 맞니? 네. 네, 그런 말 지워요. 응?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근데 더해서 양수란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어때야 돼? 작아요. 작아야 되는 거 맞니? 네. 맞아? 정신을 차려. 지금 이렇게 지금 눈들이 다 풀려 있어. 자, 판별식 확인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두 근의 부호를 판단하면 큰일 나. 판별식 확인하고 두 근의 부호 판단하는 거야. 알겠니?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이었기 때문에 부호 판단을 들어간다. 자, 근 구해볼 거야. 그래공 써가지고 구해보면 1 얼마 루트 6 맞니? 자, 이 중에 하나는 양수가 하나 음수잖아. 그 중에 뭐만 골라낼 건데? 뭐만 골라낼 거야? 양수. 양수만 골라낼 거지. 그럼 x는 뭐가 돼? 1 더하기 루트 6 맞니? 근데 얘는 누구였어? 절대값 x 빼기 1 맞니? 그럼 x 빼기 1은 얼마 1 더하기 루트 6 맞니? 그럼 x는 누구야? 1 얼마 1 더하기 루트 6 맞니? 그럼 한근은 1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6이니까 2 더하기 루트 6 되는 거 맞아? 또 다른 거는 1에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지. 절대값 안 풀어도 되지. 이해됐어? 뭐가 더 빠른지는 그때그때 너네가 상황마다 다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손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보고서 의도를 좀 읽어드리면 풀이법이 다양해집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x제곱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k 빼기 b 더하기 ak 더하기 1 이퀄 0. 자, 얘가 k 값에 관계없이래. 이 말이 보이면 무슨 말이야? k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k 값에 대해서 식을 정리가 필요하다. 자, 무슨 근 갔는데? 항상 중근 갔는데. 자, 그럼 판별식을 짝수 판별식이라 하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얘 빼주게 되잖아. 맞니? 얘가 0인 거지. 그럼 빼주게 되면 k제곱 없어지는 거 보이지? 그럼 남은 게 누구야? 얘만 남지.
맞냐? 네. 그럼 얘가 0 되는 거 맞니? 네. 그럼 제 K에 대해서 정리하면 3 더하기 A의 K와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 될 거야? 네. 그럼 얘가 0 되기 위한 항등식 조건 얘가 0이고 얘가 0이더라. 그냥 단순 문제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자, 3번. 서로 다른 두 주사위 A하고 B가 있어. 서로 다른 두 주사위입니다. 자, 던져서 나온 눈의 수, 얘를 스몰 a, 얘를 스몰 b 라고 했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a하고 b를 더해봐라. 자, 가족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2차 방정식 ax제곱 2bx 더하기 4는 0. 얘가 중근 갖는다. 그럼 얘 판별식 4분의 d라고 했을 때 b제곱 빼기 4a가 될 거고 얘가 0이니까 b제곱이 4a랑 같을 거야. 자, 단순하게 a가 1부터 6까지라고 생각하고 b가 1부터 6까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수 조건에 의해서 4가 곱해져 있어. 그럼 b제곱이 뭐의 배수야? 2의 배수. b제곱이 4의 배수. 4의 배수지. 그럼 b는 무조건 2의 배수여야 되지. 그 b가 짝수만 허용을 한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고요. 얘 최대값은 얼마인데? 24. 24잖아. 맞니? 그럼 제곱해서 24가 넘어가지 않는 짝수만 생각할 거고 주사위니까 뭐밖에 안 돼? b가 2거나 4밖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니? 순서 맞춰서 써보면 1하고 4 맞니? 네. 그래서 순서쌍이 1, 2거나 4, 4거나. 자, 그랬을 때 나 조건에 보니까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b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라고 돼 있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허분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허분을 갖는다. 그럼 얘의 판별식 계산해보면 a제곱 빼기 4b가 나올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a제곱이 4b보다 작죠. 그럼 4,4가 아니란 얘기지. 됐어? 네.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더라 라는 거 조건별로 판단하는.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어진 2차식이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이 된대. 뭐랑 같은 개념이야? 아까 풀었던 무슨 근 갖는 조건? 중근 갖는 조건이랑 똑같은 거죠. 네. 얘가 완전 제곱이다. 그 말은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이더라. 그냥 중근이 아니라 무슨 근인? 실근인 중근이더라. 자, 그랬을 때 근데 저게 진짜 실근인 중근일까? 허근인 중근이면 안 될까? 실근인 중근일까? 허근인 중근이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A, B가 무슨 수라고 돼 있어? 정수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뭐야? 여기 안에 너네가 허근인 중근이 되려면 x 빼기 z의 제곱 요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 빼기 2zx 더하기 z제곱은 0 맞니? 자, 단순하게 생각해. z가 실수면 실수 맞아 안 맞아? 실수. 됐니? 네. 자, z가 순허수면 허수지 네. 실수지. 자, z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면 허수고 허수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럼 무슨 뜻이야? 얘 둘 다 허수거나
얘만 허수거나 그랬을 때 뭐 가능성이 생겨? 허근인 중근일 가능성이 생겨.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네들 다 무슨 수라고? 정수라고. 그럼 허근인 중근일 가능성은 없는 거지. 이해되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근이라고 얘기하면 개수가 실수일 때는 실근인 중근을 뜻하는 거랑 동일한 말이야. 됐어?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판별식을 볼 건데 짝수 판별식 볼 거지. A 더하기 B제곱 빼기 얘네들 빼줄 거야. A 빼기 B제곱 두 싹 바꿔서 마이너스 3AB 더하기 2A 더하기 3B 더하기 3 이퀄 0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A제곱 B제곱은 없어질 거고 2AB, 2AB, 3AB니까 AB 남죠. 그리고 2A와 3B와 더하기 3 이퀄 0 될 건데 방정식이 몇 개밖에 안 살았어. 방정식이 몇 개밖에 안 나왔어. 한 개만 나왔지. 자, 미지수 몇 개? 두 개지.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그럼 미지수가 더 많네요. 그럼 연립이 안 되지. 연립이 안 되는 방정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부정방정식인데 A, B가 무슨 조건이었어? 정수 조건이었어. 그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자, 그럼 뭐 쓴다고? 정수 성질 쓴다고. 정수 성질 세 가지. 첫 번째, 정수끼리 더하면 정수다. 두 번째, 정수끼리 곱해도 정수다. 인수분해 꼴로 변형하는 거 약수배수 찾는 이론. 세 번째, 제곱수의 합이 정수가 되는 정수들은 제한돼 있다. 알겠니? 완전 제곱으로 변형할 거냐 아니면 인수분해 꼴로 변형할 거냐 둘 중에 하나야. 인수분해 꼴로 변형하는 거지. 자, A와 B를 나눠가져 2A 나와야 돼. 더하기 3B 나와야 돼. 더하기 3 곱하면 6 나오는데 3 필요해. 빼기 3 이퀄 0. 3 넘어가. 그럼 얘가 뭐랑 같은 거야? 3과 같은 거지. 그럼 정수니까 3의 약수 찾는 이론이지. 그럼 얘가 1이면 3일 거고 3이면 1일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일 거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일 거다. 그 A, B가 순서상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근데 A 곱하기 B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계산해보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5번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2x 더하기 k제곱 빼기 a제곱 k 정리가 안 돼 있는 형태다. 지금 b제곱 k 더하기 c는 0.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지금 여기에 1차 두 개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2 묶어서 k 빼기 1의 x라고 보고 시작을 하자. 자, 그랬더니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같는데 자,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랑 같죠?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이야. 판별식 짝수 K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얘 부호 바꿔주면 된다. 그럼 얘가 0 될 거고요. 그럼 계산해보면 K제곱은 없어질 거고 K에 대한 1차가 앞에서 마이너스 2 뒤에서 A제곱 B제곱 나올 거야. 상수항이 앞에서 1 나오고 뒤에서 마이너스 10만 남죠. 그럼 얘가 항등식이니까 얘와 얘가 0 되는 조건이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고요
C는 1 됐는데 A, B, C가 무슨 수였느냐라고 봤더니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 아, 얘가 정수구나. 제곱수의 합이 2가 되는 정수는 뿔마 1 아니면 없죠. 그럼 A가 뿔마 1이거나 B도 뿔마 1이거나. 자, 순서는 바뀔 수 있어. 맞니? 그럼 총 케이스가 몇 가지야? 4가지지. 1 마일, 마일 1. 그리고 C는 그대로 1이더라. 자, 그랬더니 뭐 하래? A, B, C를 더해보래. 합 중에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이 가장 많을 때지. 네. 마이너스. 이때가 가장 작은 거죠. 됐나요? 자, 6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1 더하기 p 더하기 q의 제곱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에 1 빼기 p 빼기 q x 더하기 2 이퀄 0이 7근 갔는데 여기서 pq는 다 실수여야 돼. 그럼 맨 뒤에 pq는 실수라고 써있는 거 뭐야? 네.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개수가 실수인지 확인하고 출발한다. 자, 판별식 쓸 거야. 짝수. 그럼 실근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뭐여야 돼?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맞니?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1 빼기 p 더하기 q를 묶자. 제곱 마이너스 a c 곱할 거니까 2배의 1 더하기 p 더하기 q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p 더하기 q를 하나로 봤을 때 정리하면 뭐 나오냐? 얘를 t로 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보여? 네. 그럼 마이너스 t제곱 보여? 네. 자, t에 대한 1차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2t. 상수항은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빼기 1이 0 이상이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t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0 이하가 되죠. 자, 얘는 무슨 수였으니까? 실수였으니까 제곱해서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죠? 그럼 t가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따라서 p 더하기 q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더라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뭐 구하래? p 3승 q 3승 빼기 3pq 더하기 3. 자, 그럼 변형 공식에 의해서 얘가 뭐로 바뀌냐? p 더하기 q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pq의 p 더하기 q가 되는 거 맞니? 근데 p 더하기 q가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가 플러스 3pq로 바꿔서 없어지지. 그럼 얘와 얘 계산한 게 얼마냐? 그래서 2가 답이겠죠. 자, 7번 마찬가지로 판별식 똑같이 쓰는 문제야. 방금 푼 문제랑 그냥 똑같다. 다시 풀어보면 되고. 자, 8번 문제는 뒤에 루트 A, 루트 B 곱한 게 마이너스 루트 AB라는 조건이 있지. 근데 A하고 B가 맨 끝에 보니까 0은 아니래. 8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와 같고 맨 위에 보니까 A가 0도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 말은 뭐야? A가 음수고 B가 음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이거부터 찾아내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보면 된다. 됐니? 그럼 음의 정수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 골라내겠다는 얘기니까. 자, 일단은 원래 섹션 1이 뭐냐? 2차 방정식 풀이법과 판별식이야. 그게 원래 섹션 1이고 섹션 2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잠깐
치켰다가 머리 좀 이랬다가 섹션 2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문플로어 가면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판별식 삼화선 조건은 그러니까 D라고 쓰려면 판별식이라고 말하려면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B제곱 빼기 4AC는 판별식이라고 말은 못하는 거지.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 가지고 근의 종류를 구분할 수는 있어. 중근이냐 아니냐는 구분할 수 있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D라고만 안 쓰면 0이면 중근 갖는 거고 0이 아니면 부근 갖는 거야. 서로 다른 부근. 그러니까 그런 문장적으로 물어보기도 해 가끔씩. 근데 서울고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물어봐. 상분고가 그런 짓을 많이 해. 상분고에서 이제 그 의미를 본질을 진짜 알아? 정확하게 알아하고서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을 문장적으로 많이 내기도 해. 거기서 애들이 좀 틀리기도 하죠. 어렵게 되면. 섹션 2가 뭐예요? 응? 섹션 2가 뭐예요? 섹션 2가 근각계수 관계. 그리고 혈례등. 알았어요. 응. 그래서 섹션 3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 근데 이게 2단원이거든 지금. 이게 2단. 그럼 10번도 안 들어가네. 이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해야지. 여러 가지 방정식. 그렇죠. 응.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야.